서북청년단 정함철 씨가 태극사랑 사이트에 지금 댓글을 하나 달아주셔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서북청년단, 애국 진영 내에 뿌리 내리고 있는 5.9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거짓 선동가들이 자신들의 거짓 선동에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른 금도굴 사건과 같은 아무런 근거조차 없는 의혹 제기로 애국 국민들의 민심을 교란시키는 행위는 명명백백한 이적 행위입니다. 제발 더 이상 흉악무도한 간첩 문재인 정권이 태극기 민심 속에 심어놓은 거짓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오로지 진실과 정의로 무장합시다. 최우원 교수님, 더 늦기 전에 거짓의 늪에서 빠져나와 애국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시고 애국 국민의 청화 단결에 동참해 주십시오.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 정함철 010-4379-1051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참 마음에 드는 거는 본인의 그 신분을 딱 밝히고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딱 써주시는 거 보면 건전한 댓글 문화를 위해서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서북청년단 정함철 씨의 동영상을 이 서북청년단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또 동영상이 길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편집을 해서 짧게 줄여서 다음에 요 멘트 뒤에 올리니까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또 멘트를 하는 게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기 때문에 저 거짓된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런 선동이 맞섰어. 과거 촛불 그 선동이 맞섰어. 우리가 태극기를 들었던 게 아닙니까? 우리 그 초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적과 마저 싸울 때는 적이 누군지, 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현재 문재인 정권,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저는 사실 간첩 문재인 정권이라고 항상 얘기해 왔는데 사실이죠. 틀린 말은 전혀 아니고요. 그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핵심은 뭐냐면 그들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국민들 그동안 철저히 기망해 왔고 철저히 국민들 속여왔습니다. 우리 태극기를 들고 내고 국민들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그 각성을 하고 자각을 해서 스스로 나온 거 아닙니까? 물론 일부 국민들 중에서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중에서는 그때 당시 그들도 나름대로 그게 진실이고 정의인 줄 알았다가 뒤늦게나마 이제 문재인 정권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차 싶어서 이제 돌아서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문재인 정권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됐죠. 이해찬 그놈이 그런 말 했잖아요. 보수를 불사르겠다. 그리고 이제 보수가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고 그들이 단언할 수 있는 거에는 분명한 그네들이 나름대로 그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분명히 일단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분명히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이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망고의 진리입니다. 절대 거짓은 진실 앞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마치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종국에는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역사상 진리입니다. 그들은 그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김정은을 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을 보면 알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북한 주민들을 희망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평생을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성인 때까지 평생을 거짓으로 전해받았던 그들조차도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했지만 막상 탈북해가지고 보니까 북한 사회 돌아보니까 모든 게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남한행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남한행에서 이 남한에 정착한 거짓된 세력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오로지 진실입니다. 오로지 진실이에요. 혹시 이제 저희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그동안 많은 뭐 소문들, 좋지 않은 소문들도 많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게 저는 군생을 통해서 저에게 제 삶의 하나의 큰 교훈이 됐다고 하면 제게 있는 또 허물들, 내가 있는 허물들이 있다면 제가 그걸 숨기는 것을 저는 두려워합니다. 제게 작은 허물이 있다더라도 저 작은 허물을 숨기는 것도 두려워해요. 왜? 그 작은 허물을 숨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진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저에 대한 허물들 드러내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애국 국민들 앞에 과거에도 여러 번 말하는 기회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자랑할 게 없다고. 혹여나 제가 어떤 이제 인정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정말 저는 이 망국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진실되지 못하고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면서 어떻게 저 거짓된 그 망국 간첩 문재인 정권에 맞서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싸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산발적 얼마든지 싸우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면은 네? 물론 패배도 많은 이제 교훈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그래 우리 대한 모든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민들이 이제 존경하는 성웅 이순신 장군 그분께서 하셨던 그 길 보세요. 그분은 승리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습니다. 네? 단 한 사람의 부하의 목숨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정말 자기 생명처럼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전쟁에 임할 때, 그 일본군 왜군과 맞설 때 반드시 승리의 전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때 그분은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은 비겁자라고 얘기도 했죠.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백전백승이었잖아요. 우리 태극기 민심, 태극기를 들고 그리로 나서고 있는 국민들, 우리가 조직화됐습니까? 어떤 조직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누가 GC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입장을 바꿔가지고 촛불을 들었던 그런 국민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촛불 들고 나온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들이 20개월 넘게 만약에 촛불 들고 그리로 나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됐을까? 벌써 이 나라는 몇 번을 뒤집어도 뒤집었습니다. 네?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20개월 가까이 정말 거리에 그 태양볕에 그 추운 겨울에 거리에 나서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국민들 계몽시키기 위해서 외쳤지만 결국 결과가 뭡니까? 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태극기 집회였던 그런 민심은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도 내부에서 분열이 계속 가중되고 있고 반면에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정말 그냥 막힘이 없잖아요. 그에 관련해서 소득주도의 성장, 그 기존 변함이 없다. 까지 그런 거만을 떨어도 많은 국민들이 중소업자들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이건 아닌데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그냥 자기 우리 길 가겠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아직 늦진 않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금 망국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정말 견지해야 될 자세 바로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 누구는 그래요. 저들은 광우병 때도 그렇고 촛불로도 그렇고 저렇게 거짓말하면서 국민을 선동하는데 우리 좀 거짓말이면 어때? 이 정도 거짓말하면 어때? 우리가 문제가 있대. 저들은 더 많은 거짓말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한테.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네? 어설픈 거짓으로는요, 거짓의 수개와 맞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맞서와야 백전백패죠.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어설픈 거짓으로 거짓의 수개와 맞설 수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거는 상상 밖의 얘기죠. 이게 팩트입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진실로만 무장해야만이 저 거짓의 수비나 한 번에 단박에 깨부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설픈 거짓으로 만약에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은 절대 현 문재인 정권과 맞서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이 한 가지 더 말씀 들어볼게요. 이게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팩트. 네? 이걸 본다면은, 보십시오. 좌파 진영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좌파 진영 유튜브와, 우리가 우파 진영 유튜브가 있다 치면, 네? 좌파 진영 유튜브 조회수가 200만회, 우파 진영의 유튜브 조회수는 2만회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이게 어떤 주장이 국민들을 많이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팩트 아닙니까? 이들의 주장을 국민들은 더 많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정보 나누면 된다는 이런 생각에, 네? 정말 이거는 싸우고 있는 좌파 진영이 있죠. 좌파 진영. 그들 다 적 아닙니다. 그들 다 적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유튜브, 좌파 진영 유튜브 조회수가 200만에 이르는 그걸 시청하고 있는 그 국민들, 그들이 다 적이라고요? 그들이 다 빨갱이고, 그들이 다 네? 종북 세력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정말 내가 한번 이거 팁을 알려드릴게요. 페이스북과, 특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좋긴 한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좌파 진영의 의견, 노란 리본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 표기에 있는 어떤 페이스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의 친구분 또 따로따로 다 타고 들어가 보세요. 네? 그들 중에서 보면은, 찾다 보면은 내 가족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주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학교 동창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개인적인 삶들을 하면, 저는 페이스북을 보면은 그들의 삶을 봐요. 그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여성분들, 주부예요, 주부인데, 이분들 그 실상을, 영상,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살펴보다 보면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네?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정치 색깔이 나지만 그런 평범한 이웃들은 우리 주변에 숱하게 깔려 있습니다. 네? 그들이 다 적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금요, 문재인 정권을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물론 일부는 지지했다가 돌이킨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 중에 90%, 최소한 90%는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의사나 이런 것들이 진실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행위가 정의롭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게 팩트입니다. 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무작정 빨갱이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역으로 우리를 수고 꼴통이니,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를 거부를 해버려요. 그럼 우리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끊어버린다. 스스로 막아버리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90%가 문재인 정권에 철저하게 쏟고 있다는 게 팩트예요. 네.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야겠습니까? 네. 그분들을 정지한다? 야, 니네들 왜 간첩 문재인 정권 지지해? 이렇게 비난한다? 자, 뭐 하나요? 네? 문재인을 지지했던 국민들, 탄핵 정부에서 탄핵을 지지했던 국민들, 그들은 관심도 없고 귀도 안 기울이고 있고 몰라. 아예 몰라요. 우리가 외치는 목소리를 모릅니다. 그나마 정말 또 한 가지 또 그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어차피 다 공론화 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이제 보궐대선 때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때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그걸 계속적으로 유포하고 선동했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저는 분명히 예측했죠. 제 목숨을 건다고. 네? 그게 각하되고 그 대법원 판결에서 다루지지도 못할 거라고. 제 목숨을 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혹시나 했어. 근데 우리가 외치고, 우리 애국시민이라는 태극기를 들고 있는 국민들이 막 외치는 내용을 보니까, 아니, 사실 팩트가 없어요, 팩트가. 네? 그냥 의혹제기예요. 그것도 한 번만 확인하면 거짓인 걸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막 이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막 때려요.
그럼 일반 국민들이 그런 걸 접했다고 봅시다. 나름대로 그나마 이제 촛불 집회에 막 쏘가서 기망당했다가 노무현 정권이 하는 꼴을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쏘갔구나 싶어서 이제 태극기 민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 그동안 내가 못 들었는데 한번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지 해가지고 딱 그럼 봤는데 부정선거나 뭐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상해. 조금만 확인해보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분들 반응이 어떨까요? 야, 뭐 태극기를 들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을 선동하고 있네? 이래버리면은 안 그래도 거짓에 매몰되어 있던 그분들이 돌아서가지고 우리 정말 진실의 편에 서서 함께 나라를 구하는데 일조하게 되는데 되려 우리조차도 거짓된 정보들을 퍼나르고 있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출처도 없는 내용들. 그런데 너무 허다합니다. 지금 엄청 허다해요. 네? 해당 코난 구절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네? 이런 거짓된 내용들을 우리 애국진영에 엄청나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물론 우리 애국 국민들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유포한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간첩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이 그들은 거짓이라는 데 있어요. 그들은 거짓이라는데. 바로 그 거짓.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 자기네들 그걸 알아요. 자기네는 지금 당장은 국민들 기망했기 때문에 막 쏘겠기 때문에 그거 아시죠? 과거에 우리 해방 직후에 그 산발선이 꺼진 다음에 남한 국민들은 공산주의를 경험 못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있었고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북한 지역 주민들은 한마디로 기독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유민주국가를 건국하려고 정말 애썼는데 그 젊은 김일성이가 소련 군부의 힘을 입고 와가지고 그 공산당 소수의 공산당이 다수에서는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놈들 그런 폭력을 자행하지 못했지만 공산주의자 남로당 세력들이 그들이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건국준비위원회를 남로당에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여운형이하고 박근혜이가. 그들은 막 남한 국민들 거짓을 속에 공산주의는 지상낙원이다. 북한의 인민들은 지금 김일성 지도자 용도하에 정말 이밥에 고깃밥에 쌀밥에 고깃밥 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온갖 거짓말을 기용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경험도 못 해봤던 우리 남한 국민들 다 쏟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북한에서 정말 처절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자유를 찾아 월남했던 그분들, 그 청년들, 그들의 소금 청년이거든요. 그분들 남아도니까 깜짝 놀라. 남한 국민들이 거짓에 매몰돼가지고 진실을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와서 북한의 실상들 그대로 국민들 알게 있는 거예요. 학교나 교회에 가가지고 계몽을 펼친 거예요. 공산주의 실상이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들이 체험감을 실제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곳곳에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눈알 곳곳에서 이제 남로당이 이탈하고 탈당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놈들이 이제 그때부터 적색태를 가했죠. 서북청년단이나 그때 대한청년단 그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거짓의 약점이 그겁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한 해 성을 만든다 하더라도 진실의 작은 물줄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들은 그걸 알아요. 아니까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은 이놈들이 마치 태극기 보수진영인 양 태극기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인사인 양 잠입해서 들어와요. 잠입해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는 우리 태극기 민심 안에 거짓을 뿌리는 거예요. 거짓을. 여기저기 거짓을 뿌려놓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 할 건 분별하지 못하게끔. 혹시나 누군가가 이거는 잘못이지 않니? 사실관계 없잖아. 출처가 뭐야, 근거가 뭐야. 누군가 얘기하게 되면, 그게 뭐가 중요해? 하면서 무시해버리고. 그들의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태극기 민심이 거짓에 허우적거리게끔 만드는 거. 그럼 결국 국민들이 선택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에게 쏘갔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는데 태극기 민심도 거짓을 외치고 있으니까. 자, 이게 정말 우리가 경지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정말 우리가 경지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거짓에 절대 매몰돼서 안 되고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혹여나 그동안 부정선거나 아니면 또 그거 있죠. 대통령 이제 보궐로 당선됐기 때문에 잔여 임기, 그러니까 임기 끝났다는 주장. 그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단일 선거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일 선거에는 잔여 임기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게 헌법이 개정되는 그 정신과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 누구나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정 이제 남들
법학자라나요? 어떤 뭐 여성분이 나서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선동을 해버리니까 일반 국민들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이게 끝난 줄 알고 막 그걸 퍼다 나누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정말 내가 믿고 정말 그 의지했던 동기들조차도 그런 거짓에 매몰되는 모습에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네? 하지만 저도 정말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러니, 네? 저조차도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이 우리가 그런 거짓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로지 진실로 무장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고, 과거에 거짓된, 자기도 뜻하지 않게 거짓된 어떤 선동을 했다든가 참여했던 그런 나름대로 우리 태극기 민심의 지도자들 계신다면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태극기 민심 앞에 사과하십시오. 돌이키셔야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거짓으로 선동을 해서 우리 태극기 민심을 정말 수치스럽게 만들어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한다면요. 나중에 정말 진정한 민심에 역풍을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설령 과거에 본의에 의해서 했던 본의가 아니든 그것이 지금이라도 확인된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하십시오.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우리의 과거의 어떤 조금이라도 거짓된 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태극기 민심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저항본부 레지스탕스 우리 정광용 자, 이상이 서북청년단 정암철 씨가 애국 우파 태극기 진영이 나아갈 길은 오로지 진실에 기초해야만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서북청년단 레지스탕스 TV에서 그 내용을 한 것 중에 제가 이제 너무 기니까 중간중간 발췌해서 편집해서 제가 썼습니다. 그 서북청년단 정암철 씨가 제 사이트 태극사랑 사이트에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 부산 문현동 금괴 사건 거기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혔기에 그 댓글을 밝혔기에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애국 진영 내에 뿌리 내리고 있는 5.9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거짓 선동가들이 자신들의 거짓 선동에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른 금도굴 사건과 같은 아무런 근거조차 없는 의혹 제기로 애국 국민들의 민심을 교란시키는 행위는 명명백백한 이적 행위입니다. 제발 더 이상 흉악무도한 간첩 문재인 정권이 태극기 민심 속에 심어놓은 거짓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오로지 진실과 정의로 무장합시다. 최우원 교수님, 더 늦기 전에 거짓의 늪에서 빠져나와 애국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시고 애국 국민의 총화 단결에 동참해 주십시오. 망국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애국 국민의 자세 https 유튜브 jghux 그 주소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 정암철 010-4379-1051입니다. 전화번호를 공개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010-4379-1051. 서북청년단 정암철 씨에게 직접 통화하시고 싶은 분은 그쪽에다가 전화를 하십시오. 저보고 좌파, 빨갱이라고 이렇게 댓글도 달고 이렇게 선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좌파, 빨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댓글에 분명한 것은 제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금도굴 사건을 막 뿌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어떠한 좌파, 빨갱이, 극렬분자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또한 그 댓글을 읽어보면 과거에는 태극사랑을 지지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면전에서 만났던 분들도 있고, 또 저희 태극사랑을 금전적으로 후원해 주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분들의 지지와 후원을 버려가면서까지 이러한 지금 이러한 그 많은 분들이 믿고자 하는 부산 금도굴 사건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리고 아주 신조 있게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지금 서북청년단 정암철 씨가 주장하시는 그 취지와 저는 동일합니다. 지금 제가 언젠가 몇 번 지나간 제 동영상에서 지금 애국 우파의 태극기 진영 세력이 사회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병들어 가고 있는 환자는 뭐 얼토당토한 약을 약이라고 먹고 오히려 병을 더 심화시킨다. 알고 보면 팩트는 금방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문재인에게 속았다고 느꼈던 그 중도파 사람들이 그러면 태국 진영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왔더니, 이쪽은 또 오히려 얼토당토 같은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속아 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걱정된다. 그래서 서북청년단 정암철 씨는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은 반드시 진실에 기초해야 된다. 상대방이 거짓에 따라서 선동하고 거짓의 성을 쌓았다고 해서 우리도 거짓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나간다면 거짓은 거짓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실뿐이다. 이런 이야기의 취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또 맞서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실 분들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머리가 뭐 어느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뭐 아무리 얘기해도 또 그 위상 가는 이야기로 뭐 또 대받아치기 때문에 그런 음풍농월 같은 그런 철학적인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팩트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팩트를 들어서 왜 정충재 씨가 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왜 이것이 거짓말인가, 그 팩트를 많이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백준흠 씨가 주장했던 그 이야기들 중에 이것이 왜 팩트인가, 여러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가장 크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백준흠 씨가 도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지분 분배표나 정충재 씨와의 관계 뭐 이런 걸 다 따져보면 백준흠 씨가 그것을 구태여 금도구를 해가지고 위험한 길을 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백준흠 씨는 이 정상적인 방법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배분표 미리 만들고 정충재 씨에게 20%를 주겠다. 그럼 그 내용은 처음 애초 계약서부터 백준흠 씨가 14%를 받기로 하면서 시작된 것이고, 백준흠 씨는 계약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자, 제가 서북청년단 정암철 씨의 견해를 소개한 이유는, 태극기 우파 우리 진영은 반드시 이렇게 진실에 기초해야 됩니다. 지금 정충재 씨의 말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건 뭐냐 하면요, 팩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팩트는 아무것도 없고 정충재 씨의 말이 거짓말일 리가 없다. 그 사람이 나이 먹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진실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나는 정충재 씨의
그 동영상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런 신뢰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저는. 나는 뭐 삐뚤어된 사람이라 그런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장황한 이야기, 그걸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 믿는 사람들이 느끼듯이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제시했던 많은 팩트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김홍랑 씨가 부천역 근처에 1000억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거짓이었습니다. 또 조동철 씨가 뚝섬 옆에 어마어마한 그 호화찬란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다니고 있던 공무원직도 그만두었고 지금 놀러 다니고 있다. 거짓이었습니다. 조동철 씨는 지금도 그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 정년 퇴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충재 씨 이야기는 거짓말이었어. 또 김성태 씨 이야기, 또 따님의 결혼 이야기, 뭐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소한 문제고 사소한 거 갖고 우리 발목 잡지 맙시다. 중요한 것만 사실이면 될 거 아니냐. 좋습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나 사소한 주장이 다 거짓말이면은 그 사람의 신빙성은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재판할 때 한 가지만 거짓말이 나와도 판사는 그 다음 이야기도 다 거버립니다. 그게 진실인 거예요. 왜? 여러 가지 거짓말 한 사람은 중요한 문제도 거짓말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이것은 건전한 이성이에요. 건전한 이성. 그 100보를 양보해서 그럼 정충재 씨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팩트는 진실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떠한 팩트도 없어요. 그냥 정충재 씨가 진실해 보이는 어조로 장시간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가는 사람들, 그분들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태극기 애국 세력이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교란당하고 분열되고 오히려 진정한 애국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좌파다, 빨갱이다 욕을 하고, 이것은 누가 바라는 겁니까? 이거는 좌파 진영에서 문재인 세력이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문재인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걸 보니 그 사람이 도굴범인 것 같다. 이러한 아주 바보 같은 주장을 하는 이런 댓글들을 보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저도 문재인에 대한 혐오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문재인을 한 방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금도굴 사건이란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금도굴 사건이 정말 진실이라면 이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여태까지 이 금도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충재 씨의 그 인터뷰들을 쭉 보고 백준흠 씨의 인터뷰를 보고 또 여러 가지 그 공소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들을 다 검토한 결과 이것은 팩트가 아니다. 자기가 검토한 사실을 팩트가 아니라고 발표하는 것이 그게 한쪽 편을 드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논리로 하면 거짓된 사람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객관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바, 자기가 이것은 도저히 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팩트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33탄, 오늘이 이제 34탄인데요. 34탄에 이르도록 수많은 팩트를 제시하면서 한 방송에 한 가지 팩트만, 명명백백한 이야기만 했는데도 여기에 눈이 완전히 돌아버리신 분들은 그 명명백백한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이것이 허위인 것이 밝혀지고 백준흠 씨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태극사랑에 대한 그 엄청난 비난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단계에 갔을 때에도 대중이란 것은 내가 언제 그랬냐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면서 까맣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때 가서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대중의 행동 양태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최우원 씨가 책임질 것 같습니까? 안 집니다. 절대 안 집니다. 그냥 또 다른 이야기를 열심히 하면서 연단에 올라서 또 무슨 다른 거 문현동 금도굴이 아니라 이번엔 동숭동 무슨 삐라 사건 이런 것도 끌고 나와가지고 그거 열심히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죄라든가 어떠한 해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시간만 끌고 이 태극기 진영을 교란시키고 본인들은 진실을 추구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서북청년단 정암철 씨가 올린 댓글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을 이렇게 좀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는 요 편집을 제가 어떤 평론이나 논평을 할 때는 34탄, 35탄 계속 그렇게 나가고 이렇게 댓글에 대한 저희 그 간접 스트리밍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간접적인 스트리밍을 할 때는 그 탄수를 쓰지 않고 그냥 댓글에 대한 회신 이 정도로 해서 두 가지 체제로 해서 중요한 것은 탄 33탄, 4탄 이렇게 써서 하고 이렇게 댓글은 그 탄을 쓰지 않을 테니까 댓글에 대한 건 필요 없다. 그런 분들은 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두 가지로 분리해서 제가 방송을 올려서 괜히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정작 그 논평이나 분석 이런 것이 아닌 것들은 그 탄자를 빼고 그냥 댓글 2화, 댓글 3화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별도의 번호를 붙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어쨌든 저는 이 댓글란이 서로 욕설을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 진영에서 서로 욕설을 하는 그런 이전 투구의 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좌우간 비속어가 나오면 그 내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삭제하고 또 그런 사람이라도 비속어가 들어오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제가 삭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속어를 빼고 정상적인 언어로 댓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회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